자, 오늘의 런치 토크, 기적의 비만약이 온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가 10월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나오면 이제 당연히 이제 품절 대란 이런 거 나오면서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기적의 비만약 어떤 돌풍을 불러올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만약 크게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관심 있어요. 에이, 안 맞을 거예요. 아니 맞고 안 맞고를 비만약 떠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술을 그렇게 먹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야. 이거 비만약 먹으면 위고비 먹으면 네. 술도 별로 안 땡깁니까? 그냥 먹는 것 자체가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냥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잘 안 먹게 되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은 돈쌤님이 과연 여기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뭐 하실 저는 텐데. 이 날을 기다렸죠. 한 40년만 늦게 태어날 거예요. 아니요. 아 근데 돈쌤님은 오히려 살을 빼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캐릭터가 예. 딱 매력이에요, 매력 있는 매력.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게 여기서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약간 교정은 필요합니다. 지금. 교정. 그렇다고 아무리 뺀다고 해서 이게 여리여리해질 리는 없으니까 아.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엣지가 너무 심해졌다. 예. 만약에 위고비 딱 상륙해서 돈쌤님이 위고비를 딱 이제 먹었다, 네. 맞았다 네, 맞게 이랬는데 수연 하나처럼 마른다 아, 이러면 안 모델로 써야 됩니다. 야, 그렇게 되면은 네. 지금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 네. 살 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이 건강히. 상황에 빼버리면 이제 그 풍선이 바람 빠진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다음 2차 산업으로 네. 그걸 땡겨주는 리프팅 오. 같은 것들도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건 잘하잖아요. 신약은 개발 못해도 땡겨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면 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뷰티 전성 시대입니다. 빼는 건 빼는 대로 또 네. 지방흡입도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처지니까 땡겨주고 근데 저희 돈쌤님이 사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많이 분이죠. 쓰시는 예, 분이에요. 머리 스타일부터 수염. 그렇죠. 우리가 딱 이게 아이콘적인 그 어떤 외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K-뷰티의 상징입니다. 왜 웃으시죠? 상징이라고요? 미의 기준은 다른 거죠. 상징 정도?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이든 미용이든 어쨌든 이 위고비 기대가 많이 되는 이 약이 또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하니까 박종훈 팀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예. 비만 치료제 열풍 네. 해외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예. 우리나라까지 이게 이어질지 이런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뭐 비만 치료제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좀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또 비만약 위고비에 대해서 또 투약을 하다 보니까 과거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정말 인터넷에 많이 돌았거든요. 자, 그리고 뭐 킴 카다시안부터 해서 뭐 여러 글로벌의 그 전 관계 고위급 인사들이 또 이러한 비만약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진 보시다시피 뭐 전에는 뭐 이런 모습에 이 위고비를 맞고 나서는 이렇게 날씬해지는 모습이 있었다. 자, 지금 뭐 영국의 보리스 총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정말 뭐 영국의 트럼프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특이한 그러한 어떤 언행과 어떤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위고비 이후로 좀 날씬해진 모습이 얼굴도 좀 헬쓱해졌는데 돈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풍선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주름살도 얼굴에 조금 보입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시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근데 이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단기간 안에 빠졌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빠졌다. 그럼 이런 효과가 있는데 자, 앞으로 그럼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비만 인구가 그만큼,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네. 꼭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글로벌적으로 지금 비만에 대한 어떠한 이제 평균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MI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임계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비만이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 그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비만의 인구가 얼만큼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빨간색입니다. 예, 빨간색인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뭐 1980년, 1990년 이후로는 그때는 좀 얄쌍했어요. 다들 비만 인구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비만율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비만인데 비만 치료제 건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근육 손실도 적게 해주는 그러한 마법의 만병통치약 같은 그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너는 맞겠니? 하게 되면 이걸 맞겠다라는 이제 응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장, 이게 뭐 몇백 조 시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앞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요, 여러 보고서 자료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25%가 비만이다라는 전망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 어떤 임계치를 넘진 않아요. 다 2035년이 돼도. 예, 그래서 또 오른쪽이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이군요. 예, 중국과 일본인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가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는 정말 10월달에 상륙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최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생각한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비만 치료제가 인기가 많은 건 결국에 SNS 발달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SNS를 통해서 AI에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사진 찍으면 AI가 다 보정해 주잖아요. 네. 얼굴, 몸매 전부 다 보정해 주는데 실생활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실생활까지도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SNS, 내가 나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AI의 내 모습을 그대로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이런 욕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여러 보여주기를 좋아하시는 많은 네. 분들께서 아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수요 또는 요구, 욕망 이런 부분도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하는 생각이 뷰티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한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굉장한 특성인데 실제로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MZ 세대가요 98%가 외모도 스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답을 했습니다. 네. 2%는 누군가요? 네? 2%가 더 신기한데. 이 프로는 이미 벌써 갖추신 갖춰진 사람이야. 외모로 고스펙을 갖추신 2% 빼고는 와 이거 스펙이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47.6% 거의 절반이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거에는 이제 몸매, 외형적인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얼굴, 뭐 피부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여기도 관심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쇼츠 같은데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이나 식단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식단할 때 되게 많이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이어트 방식도 다양해졌는데 관련된 자료를 돈쌤이 오늘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 네, 사실 뭐 다이어트 방법 여러 개 있는데 네. 제가 10가지의 방법을 다 시도하고 다 실패해 봤거든요. 위고비만 기다리고 있군요. 결론은 위고비다. 결론은 결론은 위고비예요. 약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일단 아까 그 스펙이라고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외모가 스펙인 것 중에 스펙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외모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알아차기가 어렵거든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예, 굳이 말하기도 좀 못하고. 근데 외모는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스펙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크게 한 5개 정도 네. 유행했던 걸 가지고 왔는데 한때 유행했던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패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2끼 이상을 하나만 패기 시작하면 사람이 좀 괴팍해져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때 되게 유행했던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거죠. 오, 다이어트-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고기 뷔페를 가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냥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된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이 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특히 우리나라는 갈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양념에 액상과장 같은 게 엄청 들어가서 맛있죠. 탄수화물을 뺀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저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다는 건 약간 생고기 지방 진짜 없는 생고기. 거 예, 진짜 살짝 생고기. 익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먹는 집에서 느낌으로. 자기가 가져와서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고기 위주의 메뉴를 먹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숨어 있는 더 나쁜 탄수화물이 많아서 나는 고기만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정신 차려 보면 냉면을 먹고 있죠. 안 먹을 수 있나? 꼭 그리고 내가 안 시켜도 옆 사람이 꼭 네. 시켜요. 당연하게 안 먹은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예. 아니 본인 사례를 왜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형은 술만 먹어요. 냉면, 고기 이런 거 안 술만- 먹습니다. 근데 술만 술이야말로 하나만 정말 듭니다, 나쁜 하나만. 탄수화물이잖아요. 어, 탄수화물과 물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술살 예, 절대 안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살이 무서운 네, 것이고. 위고비의 절대 네, 대항마입니다. 그래서 저 황제 다이어트는 진짜 네. 황제만 가능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식단을 컨트롤 가능한 거. 그리고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한때 뭐 레몬 주스 열심히 먹는 거 있었는데 네. 아 사람이 너무 산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네, 이거 뭐 한때 뭐 요구르트도 많이 이게 먹고. 자몽 먹는 거죠. 아. 예, 자몽 맞죠. 먹는 거 삶을 그리고 달걀. 이제 소금하고 설탕을 안 먹다 보니까 거의 이제 사람의 인생에 낙이 없어집니다. 어. 네. 여기 또 유지가 힘든 것이죠. 네. 그나마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 어. 얘는 이제 뭘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시간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덜 먹게 돼 있습니다. 뭐 못 먹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예, 그나마 가장 지속 가능한 형태고 그리고 위고비는 여기서 간헐적 단식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는 거죠. 배고픔을 못 느낍니까? 아니면 배고픈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식욕을- 먹다가 반쯤 먹다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네. 분명히 원래대로 앉아 있었으면 다 먹었을 텐데 음. 잠깐 통화 한 10분 한다고 나갔다 들어오면 별로 불러 있어. 이제 배 안 고프잖아요. 포만감이 살짝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라 그러잖아요. 어. 그게 이제 호르몬이 올라. 나 이제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건데 음. 그거를 주사로 놓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으니 굶는 게 쉬워지는 거죠. 아. 굶으면 쭉쭉 빠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소개시켜 주신 이런 대표적인 유행 다이어트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배고프고 지속 먹고 가능하지 싶고 않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보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네. 요거 주사 한 방 맞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두 개의 사업. 네. 하나는 다이어트 사업, 다이어트. 하나는 영어 사업. 영어 예, 사업. 영어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늘 이제 하는데 교육과 늘 PT는. 작심삼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다이어트 사업 절대 안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울증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게 뭐 나와서 뭐 맞은 사람들 싹센다는 사실 네. 저도 주변에 몇 분이 계신데 개인차마다 살짝의 부작용들을 뭐게 느낀 탓인지 모르겠지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삭센다보다도 한약으로 이렇게 살을 빼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건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왜 먹어서 찐 살을 뭔가를 또 먹어서 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먼저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먹어봐야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깔리면서 비건론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식욕도 우리가 좀 살만 난다 그러잖아요. 네. 신이 날 때. 그러니까 신이 안 나는 거죠. 뭐 약으로 약간 눌러버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열의도 떨어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살은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먹지도 밥맛도 없을 정도면 잘 활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육이 더 빠져요. 안 움직이니까. 아, 네, 그런 안 움직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어서 차라리 그 위고비도 약간 이게 문제입니다. 안 먹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를 좀 해야 되는 그건 개인적으로. 그 약의 역할은 배고픔을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 마법의 약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만 봤을 때 효과를 보면 이제 마법에 가깝지만 이제 근본 치료는 일단은 내가 이제 생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뭐 운동에서 빼야 되는 거는 기본적이게 건강하게 빼는 네네. 거고 거기다가 나 진짜 먹고 싶은 거 못 참겠다 이게 가장 큰 그렇죠. 요소여서 그거를 주사로 살짝 눌러주는 네. 게 이제 위고비의 역할이다. 보조제처럼.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이 준비하신 자료 결국 이 마운자로 대 위고비 요 대결로 가는 겁니까? 뭐 그렇죠. 지금 사실 과거 한 6월 달인가요? 제 기억에 6월 달인데 FDA에서 이례적으로 이 비만 치료에 대해서 전망치를 좀 내놨어요. 어떤 전망치를 내놨냐면 아마 3분기까지는 정말 뭐 찍어내는 대로 다 팔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FDA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 4분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미고비 그리고 일라일의 마운자로 또는 뭐 젯바운드 이러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건 이제 주사제입니다. 네. 주사제인데 많은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경구약도 나오고 있어요. 먹는 약으로. 근데 지금 마운자로와 위고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구약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임상 이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대중화되기까지는 뭐 2028년, 2029년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마운자로와 위고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 기업들이나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 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워낙 열풍이었으니까 네.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효능과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존스 홉킨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인슐린 요구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포만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뇌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 당 땡기는 게 좀 줄어든다. 그렇죠. 그리고 체중 감량이 되는 것이 사실상 우연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실수로 발견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웹사이트에 보게 되면 자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동안 복용한 사람들의 체중이 15% 20% 감량됐다. 간 기능이 개선됐다. 뇌졸중,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 심장마비, 뇌졸중, 뭐 심혈관 질환도 사망이 20% 감소된 우와. 것을 보게 됐고 아유, 이 만병통치약. 외에도 그러니까요. 와.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까지가 이 비만 치료제 효능이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이렇게 네.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저 네. 부작용 중요하죠. 한번 볼게요. 부작용. 환자 절반 이상이 매석거움으로 경험을 한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없어진답니다. 또 그건 원래 익숙해지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고 또 위장에 대한 부작용이 구토와 설사가 좀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췌장염도 약간의 발견이 된다. 근데 이거 약간 다소 과장됐다라는 의견도 뒤에 썼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 암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처방을 좀 피하게끔 우리가 좀 안내나 가이드라인을 준다. 되게 중요하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있는데 마지막에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할 것 이렇게 같아요.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가 맞았다가 체중 감량이 됐는데 안 맞았어. 네. 그래서 다시 먹게 되면 갑자기 요요 현상이 확 오게 되니까 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모든 인류가 이걸 맞았던 사람들은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무섭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의 어떠한 여러 기능 자체를 네.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일련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의견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10번째 임상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효능이 많은 이유가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이 해결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또 네, 효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가 되는 건데 사실 저 정도 부작용이면 그리고 요요 현상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살이 빠지는 건 아까 이 효과도 우연히 발견했듯이 결과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잘 느끼기 때문에 더 적게 먹게 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다시 먹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 약을 또 믿게 되는 심리적인 의존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요요가 생기고 요요 현상도 가만 보면 한 68주 이상 이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끊고 나서 얼마나 돌아오는지 추적 조사를 하니까 60% 정도 돌아온다고 해요. 네, 그러면 한 40%는 이제 뺀 거죠. 어찌됐든.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약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나이 들면 약으로 살게 됩니다. 어차피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약의 부작용이 없지 않겠지만 비만의 부작용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겠다. 경제적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게 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아까 쌤이 지금 경제적 네. 부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경제적 부담. 그럼 실제로 위고비 가격은 어떻고 또 아무나 네.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환자들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용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네. 뭐 1,300불이 넘어가는 뭐 마운자루가 제가 알기로는 1,300불로 알고 있는데, 1,300불에 한 150만 원? 네, 뭐 하여튼 뭐 1,000불대가 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낮아질 거라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한국에 출시됐을 때의 가격대나 네. 또는 어떤 환자들한테 이게 처방이 될 것인가라는 그 기준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한 내용 보게 되면은 10월 중순, 그러니까 15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다고 합니다. 네. 10월 15일부터. 공급 가격 자체가 2.4mg당 3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근데 뭐 저도 사실 2.4mg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하나의 기본 단위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일주일치. 일주일치가 아. 2.4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이게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네 번을 되는데 맞아요. 4번을 맞는데 최소 6개월 이상 맞아요. 그러면 아, 그럼 맞네요. 1,000불이 가격은. 맞겠다. 아, 네, 가격이 한 달 맞네요. 가격으로. 네. 예, 미국에서는 160만 원 정도. 예, 한 한 달에서 200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 달 단위로 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라고 하는데 키 대신에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 이걸 네. 이제 수치화시킨 건데 이게 지금 뭐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뭐 27에서 30인 약간 과체중 환자들한테 우리 처방을 한다. 자, 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보조제로서 우리가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작처에서 뭐 기준을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BMI 같은 경우는 막 각자 좀 재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준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BMI는 인바디 하면은 또 네, 보건소 바로 가면은 나오는 바로 거고.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과체중인 분한테도 저런 거를 처방을 해서 한 달에 한 뭐 16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좀 만나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 채팅창에서는 네. 딱 아까 돈세님이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이런 거 띄우니까 웬 다이어트 얘기냐 국장에서 점 하한가 3번 맞으면 살 그냥 빠진다 이게 다이어트지 뭔 야근놈이야 마음 고생이 최고의 다이어트죠. 국장만한 다이어트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지금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맞아요. 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비만 치료제 지금 얼핏 들어서는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의 독주 국내 바이오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고 이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돈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도 반응이 있었죠. 실제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출시될 때가 길게 보면은 또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됐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크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때 샀으면 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포인트를 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재현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바뀐 게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참 분식집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분식집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탄수화물이나 건강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산업이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노령화라는 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살찌는 게 좀 완전 노령이 아닌 이상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는 비아그라처럼 이렇게 복제약들이 나올 시기가 되겠지만 지금 한국에 출시될 때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일단 산업 자체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는 또 이제 산업의 성장이랑 그렇죠. 또 위치는 또 네. 다른 거니까. 박정훈 팀장님은 어떠세요? 뭐 사실 국내에 있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뭐 임상 1상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보다도 저는 일부 약간의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일부 어떤 뭐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앞서서 돈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 이 비만 치료제에 의해서 파생되는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뷰티에 관련된 우리나라 또 K-뷰티 워낙 또 유명하니까요. 뭐 그러한 산업 쪽으로 또 퍼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비만 치료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앞으로 2025년까지도 시장 점유율 90% 이상 가져갈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랠리가 지속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는 결국엔 이 두 회사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제약이 나오는 그 기간까지의 어떤 기간 또 조정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뭐 이제 지금 한번 주가를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예,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를 한번 보게 되면 와.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예, 주봉. 어마어마하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52달러 수준에서 145달러까지도 우와. 쫙 그냥 뭐 정말 큰 변동 없이 와. 예, 정말 정직하게 몇 개월 동안 또는 뭐 1년, 뭐 2년 가까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입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자,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로 뭐 320달러 수준에서 909달러까지 예, 뭐 3배 가까운 그런 이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 이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지만 지금의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는 이 두 회사의 어떤 독주 체제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10월에 상륙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많은 나라들이 점점 이제 각 나라의 뭐 FDA 같은 역할을 하시는 뭐 우리나라의 뭐 시각처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허가가 좀 나오게 되면 이러한 어떤 매출 증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또 SNS를 통해 가지고 야 내가 이 약을 맞았더니만 내가 이렇게 됐더라. 나 이렇게 홀쭉해졌어. 이러한 것들 얼마나 또 나오겠습니까? K 컨텐츠가 또 바이럴하게 막 글로벌로 퍼지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그렇게 예를 되면 들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맞게 되고 그러니까. 막 그럴 이러한 수 상황도 있겠다. 이제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풍자 씨가 나와가지고 딱 저 이제 이거 맞습니다. 근데 2달 뒤에 보니까 아이유도 있어. 뼈마름으로. 그러면 와 이거 그냥 그럴 수 미국이 있죠. 그럴 수 있죠. 미국으로도 예, 좀- 아이유 씨가 맞았는데 없어졌어. 아,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갈 건데 어떻게 그건 없어? 임상 실패 아닙니까? 그거. 예, 주가 폭락일 것 같은데. 예. 아이유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아, 예. 좌표 찍혀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K 컨텐츠로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바이럴하게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우리 내수 그렇죠. 시장도 예. 잘 팔릴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거 네. 맞으면은 남성 호르몬이랑도 관계가 있어서 탈모에도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탈모, 비만하고 탈모도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이야,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과 관계가 예. 깊기 때문에 비만일수록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대요. 음. 오. 저는 탈모 약이 나오면 노벨 평화상을 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화가 많이 없어질 거야 남성들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지금 그 탈모약이 하나 그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승인받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CEO가 대머리입니다. 요거는 스타일 따라 네, 컨셉 따라 네. 머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CEO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굳이 예. 그 약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굳이 안 그러니까 드시는 라면 사장님들이 네. 라면 안 먹듯이. 네, 뭐 예.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임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머리가 그렇게 빠지셨을 수도 되셨구나. 있고요. 알겠습니다. 개그 프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번에 비만 치료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정말 기술을 다뤘던 인류가 이제는 정말 기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인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저희가 다 길치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맞아요. 전화번호를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안 움직이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인들도 이제 원래는 한자를 글씨로 쓰다가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자를 못 쓴다고 간자체도 못 쓴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국에 오면 더 놀래요. 자기들도 안 쓰는 한자를 여기서 쓴다고. 그러니까.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을 다뤘던 인류 이제는 기술에 지배받게 생겼다. 돈쌤 정현주님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실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제 비만 얼마면 되냐. 어. 15일 날 발표 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거 원빈씨 대사죠? 가을 동화에서. 네, 그렇죠. 자,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150, 160 정도 얘기 나오는데 네. 아, 맞으시면 안 요즘 돼요. 월세도 비싸졌는데 그 정도 뭐 맞아요. 예. 아 요즘 PT하고 뭐 하고 뭐 산다 그러면 100만 원, 예, 200만 PT도 원. 뭐 이제 계약하면은 뭐
건당 한 번 할 때 8, 9만 원씩은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비싸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바로 10월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상륙하는 기적의 비만약 한국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한번 산업적으로 그리고 주가적으로도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